2026년 봄 서울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은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뉴스 앱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숫자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엔비디아 4%, AMD 하락, 반도체주 급락. 화면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남자는 급하게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검색했고 누군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하철은 계속 움직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미국 기술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상 밖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더 이상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국가의 미래이고 돈의 흐름이며 인간 노동의 가치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새로운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주가 하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AI 시대를 둘러싼 국가들의 전쟁, 사라지는 일자리, 흔들리는 한국 제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미국 주식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 기업 이야기, 월가 이야기, 혹은 일부 투자자들만 신경 쓰는 숫자의 게임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흔들리는 순간 서울의 직장인들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깊게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직접 주식을 사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각종 펀드 안에는 이미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의 하락은 단순한 미국 뉴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고 누군가의 전세금이며 누군가 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연결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장비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엔지니어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가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AI 뉴스 하나에도 회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반도체 산업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삶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소재업체, 물류업체, 식당, 지방 상권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흔들리면 한국 사회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금의 20, 30대는 더욱 불안합니다. 겨우 취업문을 뚫고 반도체 산업에 들어왔는데 AI와 자동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AI 시대 최대 수혜 산업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자동화와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는 더 이상 미래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엔비디아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서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아무도 그 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AI 반도체 전쟁을 단순히 GPU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좋은 칩을 만들고 AMD가 따라가고 더 비싼 GPU를 누가 더 많이 파느냐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업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중심은 GPU 자체가 아니라 GPU 옆에 붙는 메모리, 정확히 말하면 HBM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사람 문장을 만드는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초당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F1 경주차 엔진은 세계 최고인데 연료 공급이 막혀차가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병목 현상, 즉 병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HBM입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 즉 초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기존 D램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메모리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서버 안에서는 공간과 전력, 발열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일반 방식처럼 넓게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를 위로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TSV 기술입니다. Through Silicon Via, 쉽게 말하면 메모리 칩 한 장 한 장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초미세 통로를 만들어 데이터를 위아래로 직접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도로를 옆으로 넓힐 공간이 없으니 건물을 위로 올려버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으면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발열이 심해지면 속도는 떨어지고 안정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HBM은 단순히 D램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열 제어, 전력 효율, 적층 기술, 패키징 기술까지 모두 동시에 완벽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 바로 코어스입니다. 코어스는 쉽게 말하면 GPU와 HBM을 초고속으로 연결해주는 초정밀 패키징 기술입니다. 현재 이 기술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장은 단순히 엔비디아 혼자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 TSMC 코어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점입니다. HBM은 만들었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하느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자격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속도만 보지 않습니다. 수율, 발열, 장기 안정성, 전력 효율, 생산 안정성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분야 선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H100과 H200 공급망에서도 SK하이닉스 존재감은 매우 강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에서는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HBM4를 통해 분위기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AI 시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생존 싸움에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AI를 소프트웨어 혁명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서버실 안의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입니다. 결국 미래 AI 산업의 핵심은 누가 더 화려한 서비스를 만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병목 없이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반도체를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바로 그 작은 칩을 두고 사실상 새로운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쟁이 과거처럼 탱크나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세계 최강국들은 AI와 반도체를 통해 미래의 패권을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AI 성장을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 수출 제한, 첨단 장비 규제, 반도체 설계 기술 통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UV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단순히 제품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래 AI 산업 전체를 따라오지 못하게 길목 자체를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 이후 오히려 자체 AI 칩 개발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끝났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화웨이가 다시 AI 서버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신호입니다. 중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국 기술에 계속 의존하는 순간 미래 산업의 목줄을 다른 나라 손에 맡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업계에서는 AI sovereignty, 즉 AI 주권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GPU, HBM 패키징, 데이터 센터, 전력망까지 모두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대만입니다. 현재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에는 TSMC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커질수록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칩스 액트를 통해 자국 안에 반도체 공장을 다시 세우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더 이상 해외에서 싸게 사오면 되는 물건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거대한 충돌 속에서 한국이 매우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공급망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 의존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기업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 질서 충돌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의 흔들림은 단순한 증시 변동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시대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회사처럼 생각했습니다. 메모리 세계 1위, 한국 대표 기업, 글로벌 전자산업의 상징. 실제로 삼성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자체와 연결된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시작된 이후 삼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압박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HBM입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기술로 평가받는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결국 삼성은 다 따라잡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SK하이닉스 존재감은 계속 커졌고 삼성은 예상 밖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엔비디아 품질 검증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 HBM이 엔비디아의 퀄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열, 전력 효율, 안정성, 수율 문제까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고 그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삼성전자가 AI 시대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제품 실패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지금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삼성 메모리는 중국 추격과 가격 하락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사실상 독주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삼성은 2030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외쳤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수율 문제, 고객 이탈, 기술 격차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이 HBM4입니다. 삼성에게 HBM4는 단순한 차세대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AI 시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반격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뉴스룸과 각종 업계 발표에서는 HBM4와 AI 메모리 솔루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순한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제 납품과 실제 성능, 그리고 엔비디아와 빅테크 고객사들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 삼성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평택과 화성의 클린룸 안에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실상 AI 시대 생존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디버깅, 수율 개선 회의, 발열 테스트, 패키징 안정화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원래 조용한 공간이지만 요즘 삼성 클린룸 안공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패하면 단순히 제품 하나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삼성이 AI 메모리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삼성전자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협력업체, 장비업체, 지역경제, 청년 일자리, 국민연금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HBM은 단순한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국가산업 생존 문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고 막대한 전자공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을 너무 빨리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AI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엔비디아와 빅테크 기업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가장 큰 공포는 단순한 실적 악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AI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중심에서 밀려나는 첫 번째 한국 기업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 지금 삼성의 HBM 싸움은 바로 그 공포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늦은 밤 평택 반도체 공장 주변 도로에는 아직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클린룸 안에서는 수많은 장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공장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데 사람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작업자와 엔지니어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이 웨이퍼를 옮기고 AI가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며 무인 시스템이 밤새 공정을 관리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다크 팩토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 미래를 상징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산업 뒤에는 수많은 하청업체와 지방경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비업체, 소재업체, 물류업체, 식당, 숙소, 공장 주변 상권까지 모두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동화가 가속될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아래쪽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전만큼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한때 공장 하나가 지역 경제 전체를 살렸던 도시들이 이제는 조금씩 활기를 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방 붕괴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세대는 역시 청년들입니다. 한국의 많은 20, 30대는 여전히 반도체 산업을 마지막 희망처럼 바라봅니다. 실제로 공대생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가장 선망받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AI는 계속 발전하고 공장은 점점 자동화되고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미래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AI 시대 핵심 엔지니어가 되어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동화 흐름 속에서 점점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취업 불안이 아니라 내가 AI 시대에도 계속 필요할까?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딘가 익숙하기도 합니다. 일본 역시 한때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 세계를 지배했고 누구도 일본 제조업이 흔들릴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산업 구조가 변했고 자동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수많은 지방 도시들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어쩌면 비슷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AI와 로봇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속도를 사회와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만약 기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과연 진짜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단순히 반도체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인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I 시대가 조용히 시작된 순간이었다고. 하지만 이상한 건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밤새 돌아가고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으며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제조업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도 이 싸움의 끝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AI가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릴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이지 않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권력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빌딩도 화려한 광고도 아니라 차가운 서버실 안에서 끝없이 움직이는 메모리와 공급망 속에 숨어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불이 켜진 반도체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이 남아있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간과 국가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긴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년 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I 시대가 조용히 시작된 순간이었다고. 하지만 이상한 건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밤새 돌아가고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으며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서 삼성전자와 한국 제조업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무도 이 싸움의 끝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AI가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릴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인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이지 않는 반도체와 AI 인프라 위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권력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빌딩도 화려한 광고도 아니라 차가운 서버실 안에서 끝없이 움직이는 메모리와 공급망 속에 숨어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불이 켜진 반도체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이 남아있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I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간과 국가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긴 싸움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결국 시대가 바뀔수록 살아남는 사람은 정답을 빨리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끝까지 읽으려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안정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시대는 그 공식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안정적인 직장조차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불안이 한국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와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술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두려움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자체보다 변화 속에서도 계속 배우고 적응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방향을 결정하고 의미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평생 안정적인 직업보다 평생 배우는 능력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